안녕하십니까. 에코데일리의 TV 조재용입니다. 오늘은 은평구의 핫이슈 은평복지재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 첫 은평구 의회 280 임시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은평복지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 표결 끝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번 2월 2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은평복지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 등 9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중 은평복지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만 부결되고 나머지 8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은평복지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은 2020년 10월 21일 제278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제적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중 무기명 투표로 표결되어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25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정은영 의원의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안건을 심의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으로 상임위에서 찬성 5표, 반대 4표로 통과해 2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은평복지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을 두고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윤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6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은평복지재단 설립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련 1동 2동의 양결 의원입니다. 은평복지재단 설립은 재단 설립 그 자체이기 때문에 향후 조례 개정과 사업 조정을 통해 사업을 매몰시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은평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은평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작년부터 꾸준히 이어왔기에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은평형 복지 시스템을 실현하겠다라는 우리 은평구청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한 100번 양보하여 인사와 향후 운영에 대한 문제들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결 하루 만에 입법 예고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재상정된 복지재단 설립 조례가 작년 10월 22일 부결 하루 만에 개정안이 결정된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화면과 같이 심의 자료를 보시면 심지어 다음 날인 22일 날 가족정책과의 성별 영향평가 심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부 전자결제 날짜를 확인해 보면 사실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이 결정된 지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초유의 입법 예고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의결을 이토록 가볍게 생각하는 조례입니다. 전국을 통틀어 전무후무한 입법 예고를 둘째 치더라도 더욱 핵심적인 이유는 예산에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 여건의 문제입니다. 감히 비유를 하자면 은평형 복지재단 설립은 고작 타이어 하나를 들고 은평형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매칭하여 진행하는 은평구의 복지사업 비율에 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온전하게 구비로 100% 진행하는 자체 사업은 전체 복지사업 중 오직 2.07%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평구 복지사업 중 97.03%의 복지사업의 방향은 바로 중앙부처 그리고 서울시에서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97%를 넘게 서울시와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은평역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는 2%짜리 타이어 하나를 들고 은평형 복지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되돌릴 수 없는 은평구의 재단 설립 그리고 은평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부디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는 우리 은평구의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9만 은평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신사 2동, 증산동, 수색동 지역구 구의원 문규재입니다. 과거에는 보편적 복지라는 아젠다에 많은 주민들이 선뜻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죠. 지금 대한민국은 1%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가 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위 50% 사는 사람들은 전체 재산의 2%밖에 안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의 불평등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현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학생 교복 지원도 하고 있고 스포츠 바우처도 하고 있고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을 많은 정책들을 내면서 보편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꿈도 못 꿨던 일이죠. 국가라는 것이 뭡니까? 국가는 국민의 경비원입니다. 어떤 위험이 생기고 야생동물이 쳐들어오면 그걸 막아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인간이 최소한도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영역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곧 우리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 양기열 의원님 참 말씀 잘하셨는데요. 타이어 하나가 자동차 바퀴를 가지고 지금 복지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복지 정책이 무슨 제조업입니까? 자동차에는 안전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어백도 있어야죠. 사고를 대비해서.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 컨트롤 장치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장치입니다. 우리 은평복지재단은 그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몇 년 전 송파의 새모녀 사건, 방배동의 모자 사건, 그리고 안타까운 정인이 사건, 정말 마음 아픈 사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번번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은평복지재단이 설립돼서 그러면은 한 가구, 아니 주민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우리 재단의 설립 목적이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하는데 복지에 돈이 들어가죠. 당연히 복지엔 돈이 들어갑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다면 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복지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복지를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요. 정말 모순된 말씀이고요. 그 보편적 복지를 먼저 한 발 더 나갈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우려했던 점은 서울복지제라는 경우에는 2003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참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복지 분야는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같이 연결고리가 돼서 민간 자원 발굴, 광역 수준의 복지 정책 연구 개발 등의 많은 역할을 충실히 지금 그 복지재단, 서울복지재단은 잘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은평구에 맞게 복지 정책이 잘 구현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말씀을 하시죠.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맞습니다. 현장을 가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아직도 진짜 끼니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복지 혜택이 왜 안 되냐면은 뭐 자녀가 뭐 재산이 있다. 아니면은 뭐 그 금융권을 봤더니 뭐 보험이 들어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발굴해서 복지 사각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지난 12월에 관내 그 복지 시설장분 69분께서 복지재단을 설립을 촉구하고자 호소문을 들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리에 놓고 왔는데요. 그 읽어보면은 그 내용은 우리 은평구 실태 복지 현장에서 누구나 너무나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은평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저출산, 중장년 1인 가구 증가 문제, 민관과 공무의 협치 한계점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저는 은평복지재단이 꼭 설립돼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구민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히 인지하십시오. 저도 물론 주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절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게 중요한지 꼭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윤경 의원입니다. 저는 은평구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이번 복지재단 설립에 동의하고 찬성을 보내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은평구의회는 4분의 국민의힘 의원님과 15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49만 은평구민을 위하여 예산을 결정하고 그 집행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역할을 하는 은평구의회의 은평구민들은 제8대 은평구의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2018년 초 은평구민은 5만 목소리 은평축제단을 구성하여 만약 내가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된다면 해결하고 싶은 은평구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평구의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 목소리 수집 결과를 보면 5,107명이 참가, 9,133건의 내용을 수집, 49개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그중 사회복지 분야를 보면 은평구 사회복지 인프라 개선과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요구하였고 그 구체적인 제안이 은평복지재단 설립과 사회복지협의회 육성 및 지원으로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정치적인 욕심도
술수도 아닌 오롯한 은평구민의 목소리이며 요구인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은평구민의 목소리를 은평구 의회와 은평구청장이 소등하게 받들지 아니한다면 은평구민은 현실 정치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고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2020년 11월 은평구의회는 은평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기관과 시설 1,300여 명의 종사자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또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호소문의 내용은 의원님들이 보신 대로 간곡하고 절실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호소문 전달해 주셨던 분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보류되는 상황에서 호소문을 전달하신 한 분으로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심경이 어떠신지 좀 답변 좀 해주십사 하고 전화를 좀 드렸어요. 네네. 굉장히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요. 좀 은평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사실 10년 넘게 은평구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 결론이 협의체, 협의, 복지제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구의회만 통과되면 은평구가 더 좋은 은평구가 될 거라고 믿는데 의원님들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저희만의 요구가 아니라 그때 5만 목소리를 모아지고 또 공약으로 요청드리고 했던 그런 일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꼭 통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저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여야를 떠나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은평구민이 원하고 은평구민이 요구를 하면 은평구 의회는 이에 맞는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솔직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끝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은평복지재단 설립이 공약사업으로 결정되기까지 과정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변화를 열망하는 주민 5만 명의 목소리를 모으는 실험적이고 역사적인 주민운동인 5만 목소리 축제단을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정당과 후보자들이 주도하던 지방선거를 주민 중심으로 만들기 위하여 축제단은 18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기간 중 연신내 물빛공원 등에서 길거리 캠페인을 하고 주민 모임과 영상 인터뷰, 설문 등을 통하여 여성, 일자리, 주거, 재개발, 장애인, 교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모았고 여기에 참여한 단체만 해도 40여 개 단체였으며 5만 목소리 의견 수집 결과로 5,100여 명 참여에 만여 건의 의견이 수집되었고 여기에서 49개 정책 제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의견들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후보자들은 그 뜻을 전달받고 살펴보며 후보 개인별 약속식까지 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5만 목소리 축제단은 주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평구 사회복지 인프라 개선이라는 제언으로 은평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주민 의견으로 모아져 후보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민선 7기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은평복지재단 설립은 일방적인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국민과 민간사회복지시설과 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업이었으며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 요구한 사업을 공약 사업으로 선정한 것인 만큼 실현에 대한 그 절실함은 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자발적이고 따뜻한 기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힘들게 모은 1억 원을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어 기부처를 찾던 어르신, 매년 1천만 원 이상 기부하던 복지가 조용히 1천만 원을 동주민센터에 놓고 가신 사업가 등 남에게 베풀고자 기부할 곳을 찾는 분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 따뜻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은평복지재단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은평구민의 요청과 5만 목소리 주민들의 염원과 바람인 은평복지재단 설립이 실체화되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은평복지재단 설립 조례가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환 의원입니다. 앞서 문규주 의원, 신윤경 의원, 이현옥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내용을 보면은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제안한 5만 목소리와 많은 후보자들이 이 약속에 동참했던 말씀을 들으며 새삼 다시 한번 재단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복지재단이 공약사업이 되기까지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지만 집행부에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하여 2018년 하반기부터 3년간 진행해온 민관 협의 과정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민간 복지시설과 각계각층의 대표의 전문가로 다양하게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5회 운영되었고 지역사회 컨퍼런스 찾아가는 복지정책 공유회 등 20여 차례 이상 회의와 1,600여 명이 참여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을 통해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복지재단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며 민관 협력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타 자치구 복지재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존 복지단체와의 차별을 위해 복지재단의 주요 과제로 복지 기초조사, 정책 연구, 개발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주요 과제로 설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타 어느 구보다 탄탄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우리 구의 강점을 바탕으로 진행된 복지재단 설립 과정은 결국 은평구를 위한, 은평구민을 위한 고민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0월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이 행정복지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으며 그 실망감의 표현으로 은평사회복지협의회 소속 71개 기관 1,300여 명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은평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우리 은평구 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근본에는 급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복잡한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정책 개발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정책 개발과 복지 서비스 역시 그동안의 협의 과정처럼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복지재단의 설립이 많은 수기 과정을 거친 민관 협력의 결과물임을 감안하여 우리 은평구 의회에서 은평구 복지 발전을 위해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평 구민이 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고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영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으셔서 혹도 반대 토론이 있으면은 내용을 좀 듣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좀 말씀을 좀 경청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본 의원도 가졌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 및 타구 사례에 대한 정확하고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지난 3년여간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또 민관 협의 과정 또한 여러 차례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목적이나 설립, 취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소관 상임부서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또 나누시고 검토를 해서 가결돼서 본회의장까지 올라온 내용입니다. 복지재단의 설립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실직자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복지 대상자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존경하는 문규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외에도 방배동 모자이 비극, 인천 라면 형제의 화재 사건, 관악구 탈북 모자 사건 등 일련의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의 사건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이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의 복지력 강화를 위해 지역적인 기초조사를 통한 맞춤 진단으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복지 지원과 통합 돌봄 및 초고령사회 대비 등 보다 세밀한 복지 정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서로 돕고 보살피는 건강한 복지 생태계 구축이라는 미션 아래 8개의 과제를 추진할 것이며, 이는 지역사회 기초조사, 정책연구의 개발, 나눔문화 확산, 복지자원 발굴과 운영,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시스템 마련, 복지 공동체 활성화, 보건복지 통합 돌봄 거버넌스 구축 및 선도적 복지 모델 발굴로 은평형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후 대책에 매우 급급한 중앙 또는 광역정부 차원의 일률적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서 지역 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평구만의 특색 있는 복지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하는 많은 복지 제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정립하고 중복 지원 등 예산 낭비를 줄이며 지역사회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인 복지재단의 설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 8개 단체에서
복지재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5개 자치구는 우리 구처럼 준비 중에 있으며 특히 노원구나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처럼 열악한 재정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을 위한 의지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출범한 광진복지재단은 설립 이후 정책개발팀을 신설하여 정책조사, 연구 및 개발이 지역 복지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전국 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재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현실인 것입니다. 일부 재단의 부정적 사례만을 부각시키고 복지의 순수한 가치를 수치로만 평가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시기상조다 하는 그러한 거론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단의 출범을 지원한 것은 우리 구의 복지 수요와 사회복지 여론, 민간 협력의 영향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구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소득, 장애인, 아동, 어르신 등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의 막중한 책임을 또한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재단 설립 과정에서 민관이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평구의회에서도 참여하고 협력하였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표결 결과는 은평구의 복지정책이 한 발 앞서가는 계기가 되기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웅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본 조례안에 관련한 찬성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78회 은평구의 임시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 후 표결,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과 관련 호소문을 본의원은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71개 단체에서 작성된 호소문입니다. 호소문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 동사자, 은평구민 모두의 요구이며 과제이다입니다.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지역의 복지체계 취약점 보완, 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재단을 통한 촉진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민으로부터 기부받는 과정을 통해 복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복지시설 간의 운영 편차를 해소하고 은평구민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특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 수행 지원을 수행하기 위함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되기를 촉구하고 있으며 은평구민은 조례 제정과 촉구,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제280회 은평구의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후 표결,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 후 표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우리 은평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포함 서울에는 복지재단이 9개 광역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본 안건 심사는 조례 제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11년 제정, 지금까지 3회 개정을 하였습니다. 양천구의 경우 05년도 제정, 2회 개정하였습니다. 강서구의 경우 11년도 제정, 2회 개정하였습니다. 구로구의 경우 08년도 제정, 5회 개정하였습니다. 동작구의 경우 03년도 제정, 9회 개정하였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13년 제정, 6회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경우 03년도 제정 8회 개정하였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 조례 개정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존경하는 양기열 의원님의 말씀처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가 개정되거나 사업을 매몰하기 힘들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서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타 지자체 조례 개정 사례를 충분히 보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노원구, 강남구의 경우 지난 2020년 2회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근본 조례가 제정 후 개정이 힘들다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례 개정은 은평구 의회에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구청장의 공약사업, 구청장의 사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2018년 9월 지역복지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민선 7기 공약 이행 실천 계획 수립 후 정책 공유회, 자문회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은평구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서울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민간에 대한 노력의 결실이 아니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닙니다. 복지재단 설립 후에도 조례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은평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 국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은평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관이 머리와 마음을 모아 나아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원한 대로 가결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 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말씀 잘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좀 전에 열린회의실에서 우리 의장님 전부 다 의견을 듣겠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의견을 듣겠다라는 말씀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좋은 복지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은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반대를 하는 의원님들이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를 한다고 해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자체를 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규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보편적 복지라는 거를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편적 복지는 다른 말로 예방적 복지라고도 합니다. 보편적 복지 우리 은평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무상급식 우리 은평구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아무 데서도 안 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거는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가는 복지입니다.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은평구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 그거 우리 청장님 잘 쓰시는 사자성어로 어불성설입니다. 무상급식 외에 보편적 복지 예를 무수하게 들 수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만 목소리에 대한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5만 목소리 안에 제 목소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복지재단을 만들기를 희망을 한 게 아닙니다. 좀 더 잘 다듬어진 민과 관이 함께하는 조화로운 균형 있는 복지재단을 만들기를 희망한 것이 5만 목소리예요.
그래서 여야가 관계없이 다 동참을 한 겁니다. 그 오만 목소리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제 목소리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리고 정남영 의원님 말씀하신 모호한 수치에 안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 좋은 결과? 우리는 의원이에요. 우리가 타고 살에 안 듭니까? 돌다리 두들겨 가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견제와 감시, 때로는 균형을 맞추고자 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자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저희가 반대하겠습니까? 안 좋은 수치, 아니 안 좋은 결과, 모호한 수치, 데이터보다 더 정확한 건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내셔야죠. 모호한 수치라는 말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면 됩니까? 모호한 수치라고 폄하를 하신 거는 타구 자체에 성과가 없어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영창 의원님 조례 개정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할 수 있죠. 그것이 또 문제예요. 왜? 평택복지재단 우리가 예를 내가 어저께 상임위에서도 들었는데요. 당초 그 설립 당시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왔어요. 평택복지재단에서. 평택복지재단 당초 설립 당시에는 정책 연구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복지 시설들을 위탁 관리하는 건 배제를 하는 걸로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례 개정했어요. 비상근 이사장 상근으로 바꾸고 무급을 유급으로 바꿨습니다. 사무처장과 옥상옥의 문제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또? 불법 쪼개기 수의계약 몇 차례나 했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좋은 쪽으로 개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송영창 의원님 염원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직시할 건 직시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건 해야죠, 우리가. 여기서 청사진만 놓고 복지재단 합시다 하면은 됩니까? 우리는 의원이에요. 반대를 하는 의원들의 말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는지 핵심을 짚어야죠, 핵심을. 쟤는 무조건, 저 사람은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왜 반대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보다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복지재단을 둘러싼 논란은 매우 다양합니다. 첫 번째,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연 필요한가? 제가 2018년 구정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죠. 은평복지재단 필요한가? 두 번째, 설립이 필요하다면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보충 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정확한 답변 안 주셨어요. 민에서도 마찬가지고 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행태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어떤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가? 민간과의 중복성 논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무수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관이 주도하는 형태가 맞는가? 민과 관이 파트너십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거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과연 방향성 논란에 대해서도 역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가장 큰 틀은 복지재단을 만드는 큰 틀은 실질적으로 복지 전달 체계를 제대로 맞춰 가자라는 얘기일 겁니다. 정책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런 전달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런 얘기들은 그런 구체적인 어떤 현실적인 대안, 그런 대응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평택복지재단의 그 예를 제가 들면서 그 예를 왜 들었느냐 하면 1차적으로 한 10년을 운영을 해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10년 정도 되면 시행착오를 그래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거친 그런 시기라 생각을 해서 저도 예를 몇 차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기간만큼 문제점이 너무 많이 대두가 됐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 위탁 부분인데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말 마구잡이식 그 민간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우려할 정도였는데 어떤 정도의 우려냐면 나중에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그 민간단체, 복지단체의 위탁은 결국은 지역아동센터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밖에 안 남지 않겠느냐. 전부 다 복지재단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예요. 민간시장 교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제가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핵심을 빼놓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대체? 이런 대책을 가져오셔야지 통과를 하든 찬성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과정을 제가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부결이 됐어요, 위원회에서. 다음 날 입법 예고를 했죠. 그 다음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상정을 했죠. 그 시기를 놓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2년, 3년 동안 노력을 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양기열 의원님, 그 다음 날 다시 입법 예고를 하는 게 맞느냐? 부결한 다음 날? 그거는요, 그 다음 날 입법 예고를 한 거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였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집행부의 오만이에요. 왜? 내용을 안 바꿨거든요.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입법 예고하고 내용 바꿀 수 있습니까? 조례 바꿀 수 있습니까? 보란듯이 보여주신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리고 3년을 준비했다? 100번 양보해서 의원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입법 예고 철회했다? 철회하면 뭐합니까? 내용 그대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는 좋은 과정을 거쳐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사진만 보고 불투명한 예상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통과를 시키는 건 의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제대로 된 공론화 한 번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의원의 공론화 간담회 없었어요. 전체 의원들의 공론화 있었습니까? 이런 일방적인, 이런 독재적인 제대로 된 토론 한 번도 안 하고 통과를 시켜달라? 이거는 때예요. 때 쓰는 거예요. 억지입니다. 제대로 된 회의, 토론 한 번도 거치지 않고 통과를 한다면 8대 의회의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반대하는 게 억지일까요? 은평 구민 50만 구민한테 물어보십시오. 모호한 수치? FGI 그 수치는 그거는 왜 그 수치에 의존을 하고 그 수치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홍보하셨습니까? 은평구민 88%가 다 원한다는 그 수치, 저는 그 기억이 나는데요. 나에게 유리한 수치는 수치이고 나에게 불리한 수치는 모호한 수치가 아닙니다.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반대나 찬성 토론입니까? 네? 소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니, 간담회 했기 때문에요. 이 규정상 1인에 2번씩은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인원은 제한을 할 수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아니 잠깐만요. 저가 이거를 지금 찬성을 하던 통과가 되던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의원님들이 밤새도록 고민해갖고 다 골고루 그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찬성 토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1인당 2회씩 주는 거는 규정에 나와 있어요.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저도 압니다. 이게 중요한 안건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발언권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도 여태까지요, 이런 서로 의원님들 간에 이렇게 큰 조례가 올라온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기본권은 2번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2번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거기에서 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소신껏 찍으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발언권을 내가 사회자 입장에서 발언권을 규정에 2번씩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2번씩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소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듣던 안 듣던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의 자유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저는 찬성 토론 추가로 발언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세현 의원님께서 보실 거라 생각하고 그 박세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찬성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보편적 복지 어렵다고 하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은 복지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해야지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세현 의원님이 저보다는 혹시 더 복지 전문가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복지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고 큰 사업만 예산이 크다고 해서 그게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평구에서 잘된 사례를 살펴보면 아이맘 택시라고 큰 예산이 큰 예산이죠. 큰 예산이지만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시행한 복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린 모아모아 사업인데요.
그린 모아모아 사업이 자원순환이나 환경적으로만 접근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리 환경을 개선하는 하나의 복지 사업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복지가 예산과 사업 내용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돌다리를 두들겨 가며 가야 된다. 모호한 수치, 좀 더 정확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또한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의 조례를 가지고 평택조례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 이러니까 개정을 하면 안 되니 이러한 사례는 우리 구의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필요한 개정 이렇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결과 입법예고와 철회와 재상정을 얘기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연은 이와 관련 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론화 간담회가 없었다. 구청장이 일방적 독재적으로 때를 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는 우리 은평구민에게 말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론화 설명회 자리 없었습니까? (2020년 9월 22일) 11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4층에서 이루어진 회의 문서입니다. 구의원님들 19분들 대상으로 한 회의 자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위에 설명회 간담회 없었죠. 왜 없었을까요? 국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우가? 요구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요구하신 의원님도 계셨고 요구한 단체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일방적이다, 독재적이다, 의회를 무시했다, 이 발언은 정말 동료 의원으로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의 설립을 통해서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신 분들이 많은 거 충분히 본연도 공감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찬성만 하는 거 아닙니다. 복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복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재단을 들여다보고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은평에 맞는 복지재단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재단을 만들지 말자, 시기상조니 하지 말자, 이 말이 더 맞지 않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연 김미경 구청장은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도에 포기할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 에코데일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